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학원과 공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초등과 중등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니 학원에서 뭐라도 배우고 와라 라고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표로 또는 아빠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부모님께서 봐주기가 힘든 진도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등이나 고등 수학을 선행을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도 가르치기에 벅찰 때가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원을 또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부모님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잘 맞지 않아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어렵다든지 하면 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결론적으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의 성적 향상,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바람, 그리고 아이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은 공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나 옆집 아이나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이는 성적을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는 성적이 오르지 않지? 또는 내 아이는 학원을 계속 꾸준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못할까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학원을 보내게 되겠죠.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원은 필요시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특히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엄마, 나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 수학 학원에 하나 더 다니고 싶어. 엄마, 나 영어 학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죠. 왜냐? 어머님, 아버님이 굳이 가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지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우러 가겠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배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친구들은 다 다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뭐 A라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학원에 가서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어디를 보내달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학원을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테스트를 거쳐서 학원을 다니게 되겠죠. 자, 우리 현대인들은요, 배움에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평생 공부라고 하죠. 당연히 사람은 항상 배워야 하고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취직을 해서 뭐 보조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요리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레시피를 찾아본다던가 또는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직접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격증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실전에 닥쳤을 때는 배웠던 과정 이런 것들이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학습법에 대한 각종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영어 학습법, 수학 학습법 이렇게 공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익히고 배웠다고 한들 아이가 수학을 잘하나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수학은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해봐야 하는 거고 영어도 영어를 스스로 해봐야 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되지 않아요. 배움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배워서 그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곧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학원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가서 배워옵니다.
배워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배워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아이가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왜냐?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데 어쨌든 학원에 가서 아이가 뭐라도 듣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특히 부모님이 생각하기로는 아이가 학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리고 수업에 막 집중을 하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보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수업 교실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살펴보면요. 실상은 달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학원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형 학원의 경우. 만약에 아이들이 소수인 그룹에 있는 학원을 만약에 보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5명, 6명 정도 되는 그룹으로 보내게 되면 사실 선생님께서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 30명, 40명, 또 어떤 공개 강의 같은 경우에는 200명 듣는 그런 강의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가 흡수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없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어서 이해하는 공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은 어때요? 내가 들어서 이해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혼자 문제를 풀면 어떻죠? 못 풉니다. 이거 뭐였지? 하면서 답지를 들춰보죠. 그러면서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닐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학원도요, 학교와 마찬가지예요. 예습과 복습을 하는 아이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원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숙제까지 다 끝내서 보내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학원에서 숙제를 다 하고 왔을 때에는 반드시 집에 와서 부모님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었고 어떤 문제를 어려워했고 어떤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었으며 어떤 문제를 스스로 풀었는지를 파악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든 뭐 과외든 선생님과 함께 푼 문제는요, 아이가 스스로 100%풀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푼 문제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문제집 풀 때 학원을 다닐 때에도요, 선생님과 함께 푼 문제는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별표라든지 아니면 뭐 V 표시도 좋고요. 아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푼 문제는 체크. 아이가 스스로 푼 문제도 체크.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학원을 다닐 때는요. 내 아이가 전기세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전기세 안 내려면 어떻게 되죠? 앞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이 나왔어요. 학급에서 전교 1등의 자리가 어디냐. 가장 중앙에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전교 1등의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의 공부 잘하는 아이의 자리는 어딜까요? 거의 맨 앞이에요. 거의 앞에서 한 줄, 두 줄, 한두 줄 안에 아이가 앉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원을 일찍 보내셔야 합니다. 네, 학원을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가거나 너무 늦게 가게 되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뭐 어느 지역이든 유명한 학원 클래스 앞에는 항상 가방 줄이 놓여 있죠. 왜냐?
입장을 하는 순서대로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훗날의 이야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서 가급적 앞자리에 선생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학원을 조금 일찍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뭐 3시에 시작하는 학원이라면 2시 40분 정도에는 보내야겠죠. 저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일찍 보내게 되는데요. 왜 일찍 보내냐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조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모르는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관련 과목의 책을 가지고 가서요. 그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 학원 분위기에 일단 굉장히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갑자기 어디 가서 갑자기 앉아가지고 뭘 수업을 들으래요. 그러면 허둥지둥 가면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기까지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때에는 급하게 가지 않는다. 조금 미리 가서 여유 있게 가서 앉아있고 그 환경에 적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배운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는 방법.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개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수학 과목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고요. 뭐 국어, 뭐 논술, 그 다음에 뭐 수학 다 과학,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개념 정리라도 해야 아이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숙제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날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뭐 세모 표시도 좋고 네모 표시도 좋고 뭐 하트도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뭐 기호나 또는 좋아하는 펜의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했으니 다음날 다음 수업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도 잘 모를 경우에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학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예습이 필요한가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습을 하면 좋긴 하죠. 근데 미리 학원 교재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예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예습을 할 거면 내가 학원을 왜 보내느냐. 나랑 공부를 못하고 나랑 공부만 하면 싸우니까 내가 학원을 보내는 건데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원 없어요.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면 물론 부모님의 불안도는 줄일 수 있고요. 뭔가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학원은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즉 내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게 하려면요. 예습도 필요해요. 예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배워야 할 내용,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가볍게 읽어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처음 접해볼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아이들은 확실히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나 이거 아는 거야 하고 휙 넘어가요. 사실 아는 게 아닌데. 그쵸? 공부는요,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정답이야. 이것은 정답이 확실해. 이런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정답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는 문제에도 뭐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표시를 해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채점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확신을 했던 그 문제가 맞았다면 자신감이 쌓일 수가 있고요. 찍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어요. 또는 잘 몰랐는데 어쩌다가 맞았네 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나중에 또 틀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개념을 다시 잊어버렸거나 뭐 그럴 경우에, 그쵸?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또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맞았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질문하는 아이로 만드셔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뚱하게 앉아있으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문제를 풀다 오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학원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선생님께서 다 받아주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은 그래도 학교에 비해서는 소수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또 모르는 것은 뭐 쉬는 시간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잠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던지 해서라도 선생님께 질문하는 아이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가기 전에 어머님께서는 꼭 하나 물어보세요. 오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물어보세요. 질문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이 너의 미션이다. 그래서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100%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이거 몰라요. 다짜고짜 이거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알려주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진 않죠.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다 알려줘야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모르는 거를 무작정 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연구해보고 스스로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경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부분에서 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께서도 도와주시기가 굉장히 수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하는 아이로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학원 숙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원 숙제를 하되 스스로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연구를 하는 거냐면 내가 숙제를 하면서 뭔가 더 궁금한 게 있다던가 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과정을 기록한다던가 이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원을 보내시면서 야, 너는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차라리 가서 듣기라도 하고 와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학원을 보내시는 분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학원을 보내지 말고 운동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요, 가서 그걸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너무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요, 자꾸 뭐 들어라, 뭘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체력이라도 기르게 하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나도 뭔가를 해볼까? 나도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힘들게 버신 돈 학원에 의미 있게 써야지 학원에서 듣기라도 하고 와라 하는 거는 배움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이 파악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시키는 것만 해서 그래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지라는 목표 의식을 생길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초등은 너무 어렵죠. 초등은 너무 어려워서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등 이상부터는 롤모델이 되는 분들을 많이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이용하실 때도 이왕이면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이왕 다니는 거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